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불을 쌓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던 게 사실은 다 틀렸다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돈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알아야 부의 진짜 비밀을 알 수 있거든요.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 문장 딱 보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보통 돈이 돈을 부른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이건 완전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이 신뢰,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떤 자산을 따라 움직인다는 거니까요. 바로 이 역설적인 진실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부자라고 다 같은 부자가 아니죠. 어떤 부자는 주변 사람들이 다 나서서 그 사람 성공을 응원하고 더 잘 되길 바라는데, 또 어떤 부자는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속으로는 저 사람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란다는 거예요. 아니, 돈이 많은 건 똑같은데 도대체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우리가 오늘 얘기할 그릇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릇이 뭘까요? 이게 그냥 돈 담는 지갑 같은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주변으로부터 얻는 신용과 신뢰, 바로 그 총량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얼마나 큰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믿고 따르는가를 보여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역량인 거죠. 이 그릇이 충분히 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쏟아져 들어와도 결국엔 다 새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그릇이 작고 또 쉽게 깨져버리는 사람들, 이들을 테이커, 즉 빼앗는 자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스스로 신뢰를 깎아먹고 결국엔 자기가 가진 부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걸까요? 테이커는요, 세상을 딱 정해진 크기의 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몫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맞아요. 남의 조각을 뺏어와야 하는 거죠. 이게 이들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관계는 그냥 도구가 되어버리고 신뢰는 써서 없어지는 소모품이 되는 거죠. 당장은 이게 이득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길게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결정적으로 테이커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자신의 신용, 그러니까 그 그릇이 채 준비되기도 전에 갑자기 너무 큰 돈을 만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흔히 벼락부자라고 부르는 그런 경우죠. 이럴 때 돈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모두의 표적이 되어버립니다. 왜냐? 그 돈을 지킬 내적인 힘, 즉 주변 사람들의 신뢰가 없으니까요. 결국 모두가 그 돈을 노리게 되고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이 문장, 잠시만 좀 생각해보죠. 사라지는 게 차라리 위안이 되는 존재라니. 정말 비극적이지 않나요? 이게 바로 테이커의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외로운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돈은 손에 쥐었을지 몰라도 인간으로서 가장 소중한 것들, 그러니까 관계나 유대감 같은 건 전부 다 잃어버린 거죠. 비즈니스 세계로 오면 이게 더 확실하게 보여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테이커랑 일하는 게 왜 힘든지 딱 나오죠. 일단 모든 걸 의심해야 되니까 계약서가 막 수백 장씩 필요해져요. 그리고 언제 배신할지 모르니까 엄청 비싼 보험을 들거나 까다로운 담보를 요구하게 되고요. 이게 바로 테이커가 주변 사람들한테 더 넘기는 불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인 셈입니다. 이러니 결국 누가 그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 파괴적인 악순환을 깨부수는 아주 강력한 대안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기버, 즉 베푸는 자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서 자신의 그릇을 계속 키워나가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돈이 저절로 따라오게 만드는 걸까요? 앞서 테이커가 남의 파이 조각을 뺏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면 기버는 아예 그 파이 자체를 키우는데 집중해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서 이 파이 전체 크기를 키우는 거죠. 그렇게 파이가 커지면 내 몫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라고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버의 핵심적인 생각이에요. 기버는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자신의 능력 그리고 선한 의도를 결과로 똑똑히 보여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돈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돈은 분명히 더 좋은 일,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쓸 거야 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버가 가진 부는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희망 그리고 투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면 아까 테이커랑은 정반대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기버는 신뢰 배당금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예를 들면 기버랑 일할 때는요, 수백 페이지짜리 계약서 대신에 그냥 악수 한 번으로 일이 끝날 수도 있어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인재들이 저 사람이랑 일하고 싶다면서 먼저 찾아오고 온갖 좋은 정보와 기회들이 그냥 막 흘러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신뢰가 만들어내는 정말 폭발적인 비즈니스 효과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원칙이 한 개인에 넘어서 국가, 아니 심지어 행성 단위로 커지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실제 사례로 살펴볼까요? 물론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이긴 하지만 이 기버의 원칙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정말 대단한 건 단순히 기술 개발만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짜는 판을 보면 자신의 성공이 곧 우리 모두의 성공이 되도록 설계를 한다는 점이죠. 보세요. 테슬라로는 일반 대중에게 운전이 편해지는 미래를 선물하고요. 스페이스X로는 국가나 산업 엘리트들에게 기순 패권이라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가치를 제공하잖아요. 이렇게 가장 강력한 두 집단의 이익을 동시에 만족시켜 버리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의 성공이 수많은 사람 그리고 거대 산업의 성공과 그냥 하나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는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를 멈추게 한다는 건 곧 우리 사회의 발전을 멈추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어버리니까요. 이게 바로 가장 거대한 그릇을 가진 기버가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자, 지금까지 좀 거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 원리를 우리 각자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도 우리만의 그릇을 치워나갈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장을 마음속에 새겨보죠. 돈에는 발이 없어요. 하지만 사람에겐 발이 있죠. 그리고 사람은 신뢰를 따라 움직입니다. 돈은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신뢰를 따르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서 옮겨지는 것뿐이에요.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이 질문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더 큰 그릇을 만들 수 있을까? 바로 이겁니다. 돈을 쫓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뢰와 신용이라는 그릇의 크기를 키우는 데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부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그릇을 가득 채우러 올 겁니다.